소비자와 사장님의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CCBB의 MC 조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대표 박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매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물론 뒤돌아보면 잊어먹긴 하지만 영상을 한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네. 우리 둘만 얘기하면 맨날 싸움만 나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도 더 필요한 조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한국소비자원 윤협 조정관입니다. 말투가 상당히 좀 딱딱한 게 이런 분들 만나면 이제 머리 아파라. 꼼꼼하신 거. 네. 약간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인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CCBB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재밌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개인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봤을 때. 네,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엄청 잘하시니까 보니까 엄청 유익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랑 저는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설아는 봤을 거 아니야. 전 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보죠. 뭐 받자마자 막 URL 여기저기 다 가고 보여주고. 봐라. 우리는 뭐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제일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두 번 보여줬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보여줬더니 이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안 보고 지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쵸. 어디 알아볼 때도 맞아. CCBB가 또 오늘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요식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우. 혹시 오마카세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많이는 못 가보고 한두 번 정도 다녀온 적은 있어요. 저도 한두 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계산은 누가? 남자분께서? 죄송하지만 내 돈 내산. 이제 그 오마카세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주제가 이제 오마카세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보니까 네. 사장님 입장에서 아유. 벌써 또 이제 우라통이 또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또 어떤 솔루션이 있고 네. 어떤 문제가 있길래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오마카세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어서 저희 가게는 런치에 2타임, 디너에 2타임으로 3팀에서 4팀씩만 받고 있는데요. 테이블은 100%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쇼나 취소 방지를 위해 위약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자주 손님분들과 마찰이 생겨 자문을 받아보고자 CCBB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식당 예약금은 팀이 아닌 인원수대로 부과가 되는데요.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취소를 하신다면 3일 전 취소는 100%, 2일 전 취소는 80%, 1일 전 취소는 50%의 비율로 예약금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 취소와 노쇼는 0% 환불이 되고 있죠. 이 취소 및 환불 정책은 예약 시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왜 예약금을 100% 환불해주지 않냐 이런 손님들이 계시기도 하죠. 예약제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식당인지라 예약자의 인원에 맞춰 재료 준비와 손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가 대부분이라 손질된 요리는 다음날 사용하기에는 신선도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죠. 이 모든 내용을 설명드려도 납득하시지 않은 손님들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손님 한 분께서 전날 취소를 하시면서 예약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 차례 취소를 했던 이력이 있던 손님이라 전화통화로 환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대차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사정이 있어서 못 먹는 건데 예약금은 다 돌려줘야죠. 저희 손님 저희가 환불 정책상 그 전날 취소는 100% 환불은 좀 어렵거든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요리를 한 입도 못 먹는데 당연히 다 줘야지. 내가 인터넷에서 다 확인해 봤다니까? 연금 대신 열이 받아요. 네. 본인이 확인까지 해보셨다는데 50%밖에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하시기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통화를 종료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100% 위약금을 돌려드리는 게 맞나요? 저는 물론 공지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또 이제 아니 공지를 했고 네.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노쇼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열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환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뭔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따져보면 100% 환불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닐까요? 정답은 전날 취소해도 예약금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 역시 이제는 우리가 딱 보면 딱이죠. 다시 좋아. 전날 취소를 해도요? 네. 하루 전날? 어머, 그렇죠. 공지사항이랑 다른데? 100%를 다? 아니 그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여느 식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장님들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2018년 이후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네. 일반 식당의 경우에 예약금 환불 기준은 1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이요? 네, 1시간. 1시간 전에 취소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야 이건 너무 와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이 소비자와 사업자, 즉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권고 기준입니다. 권고 기준. 권고 기준인 만큼 법적으로 사업자분들이 강제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닌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방식이 별도로 없으면 그러니까 뭐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본인들끼리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뭐 마찰이 없으면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약간 비싼 식당인데도. 그렇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총 예약금이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요? 네, 그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가 예약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 내용을 문자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메일로? 뭐 이제 호텔이나 뭐 이런 숙박할 때는 이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사실 문자로 많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고지 안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1시간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예약금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명확하게 좀 고지를 해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법이 정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다룬 이 소재처럼 만약에 노쇼를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례 봤을 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거 봐. 네. 왜냐면 이 사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이 고객이 취소 이력이 몇 번이나 있었으면은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뭐 김밥 40줄 시키고 노쇼 한다던가. 그거 너무한다. 이거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 게 응. 잡혔습니다. 진짜? 아. 다행이다. 너무 나만 좋아하나요? 이제 소상공인들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잡혔어요. 네. 이렇게 그 시키고 노쇼 한다든지 네. 뭐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와. 이게 고의성이 입증 가능했을 때 네.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얘기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네, 맞아요. 않잖아요. 네. 맞아. 고의성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요. 사실 쉽지는 않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게 이제 크게 언론이나 이런 데 뉴스가 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죠, 사실. 워낙에 많이 올리는 그런 시대니까 지금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혹시 이거에 관련된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 소비자원에서 사실 예약금 관련해서 분쟁 재밌는 사건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약금 관련? 네, 네. 그렇죠. 요새는 식당 예약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렇죠. 한 소비자가 이 식당 예약 앱을 통해서 식당을 12만 원 주고 예약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네. 여기 식당이 노키즈 존이었던 거죠. 본인들이 이제 자녀를 데려갔고 어떻게? 그래서 이 식당 사장님이 나는 예약을 미리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홈페이지에 이제 노키즈 존이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했다. 명시했다. 네. 그 소비자 당신이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왔으니까 음식을 이게 줄 수는 없고 난 노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예약금을 환불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분이 저희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어머.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또 모처럼 또 애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왔어요. 아 근데 또 노키즈 존인 거야. 근데 밥도 못 먹고 근데 예약금도 환불 못 받는 건 조금 이제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고지를 했어. 그쵸? 그렇긴 해. 고지를 했어요. 장사가 자선사업 아니잖아. 그분도 그걸 알았겠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결과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일단은 예약 페이지 안에서 노키즈 존이라는 거를 명시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맨 밑에 네. 이런 예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 뭐 예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해야 이제 예약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본인이 나는 노키조조인 걸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말이 안 되네. 실제 결과로서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안 돌려도 된다? 다만 이제 다만. 가게가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는 맞고 네. 소비자도 그 가게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본인이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분쟁 조정의 취지라는 것이 상호 양보와 뭐 또 화해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50%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50%를 양보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아무튼 간에 노키즈존이라는 걸 미리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저희가 분쟁 그 해결을 했을 때 충분히 감안을 했고 실제로 분쟁 해결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네. 아무튼 위약금 형식으로 예약금을 환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사장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사장님도 2배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2배요? 네. 어머. 약간 어머. 예약을 받았어. 예약금을 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복 예약이 됐던 거야. 만약에 사장님이 저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약간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해둔 건 아니고요. 네. 여기는 이제 1시간이라고 소비자는 정해뒀지만 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정해둔 건 아니라서 사실 뭐 이틀이나 3일 전에 뭐 취소를 했는데 소비자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지만 네. 뭐 만약에 갑자기 내가 찾아가려고 30분 전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딱 연락이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가 당연히 이렇게 열이 받는 거죠. 예. 그런 기준에서 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장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듣다 보니까 네. 규정 자체가 살짝 소비자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게 2018년에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연회시설, 그러니까 돌잔치나 뭐 회가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노쇼 위약금이 있었거든요. 단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체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단체 손님이 이제 예약을 해놓고 노쇼를 했을 때도 위약금 규정이 별도 없으니까 사장님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아니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없었다고 규정 자체가? 네, 규정 자체가. 야,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본인들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뭐 그런 소송비가 식으로 더 나와. 네. 더 불편하시고 이게 그 전까지는 단체 위주로 갔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 음식점까지도 일반 음식점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했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음식점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또 이제 이게 또 예약 취소와 관련된 다른 업종이 또 사연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박업인데 아주 비일비재하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펜션은 오션뷰 펜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역 주민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죠. 바다 앞이라서 그런가 1년 중에는 여름철에 손님이 가장 많은데요. 성수기에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시시비비에 왜 사연을 보내느냐 하면 매년 저희뿐만 아니라 이웃 펜션들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기상 상황으로 인한 숙박비 환불 문제입니다. 특히 예약 손님이 많은 여름의 경우에는 폭우와 태풍 등의 이유로 취소 요구가 빈번합니다. 물론 10일 전이나 일주일 전 취소는 100% 또는 90% 정도의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은 일주일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전화가 와서는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숙박 취소해야겠습니다 하시면 진짜 어찌할 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온다면 당연히 여행이 걱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사정을 이해하고 모두 환불해 주기에는 저희의 손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 사정도 아닌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인데 왜 환불이 안 되냐며 화를 내시는 손님도 너무 많아서 매년 여름철만 되면 아내도 저도 참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취소를 요구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루 전까지 말이죠. 히시비비 도와주세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막 폭우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자, 중요한 거 환불 받았습니까? 갔죠, 저는. 왜냐면 또 기대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여행이니까 이건 낭만, 청춘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네.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환불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비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환불까지 가기에는 이게 기상 악화라는 게 사실 업주의 잘못도 아니고 뭐 이게 정말 누구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정말 조금 왔어.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분쟁의 경우 네. 이용 당일 기상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일 네. 제가 만약에 9월 11일 날 펜션에 이제 체크인 한다고 하면은 네. 그 9월 11일 날씨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많이 접하는데 딱 주간 예보일에서 날씨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날씨가 안 좋아. 당연 취소하는 거. 환불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당일 기상 상황에 대한 한번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나 가려고 했어. 근데 그 당일에 보니까 기상이 안 좋아. 그럼 그날 연락해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요. 당일 그 기상 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숙박 지역으로 이동 또는 숙박 이용 이하에 불가해서 네. 계약을 당일날 취소했을 때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행 당일에 뭐 비가 엄청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해서 못 가면 예약금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비가 와가지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고요. 어? 사실 천재지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천재지변. 네. 보통 기상청에서 네.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뭐 화산, 그 주의보나 경보의 수준을 발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만 인정이 돼서 전액 환불이 되는 거죠. 당일.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천재지변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2022년인데 네. 불과 솔직히 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아,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네, 이것 때문에 진짜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맞아요.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숙박업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숙박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2020년에는 네. 약 1000건 이하로 1년에 접수가 많이 됐거든요. 1000건? 네.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하니까 1300건으로 이제 30%나 폭증하게 된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전액 환불을 해줘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2021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를 이제 1급 감염병으로 규정을 해서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쵸. 사유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뭐 그래서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사는 곳이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세가지고 숙박을 내가 6명으로 예약했는데 이제 4명밖에 이동을 못하니까 맞아. 뭐 그런 경우라든지 사실 이런 경우는 사업자든 소비자든 취소나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로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숙박 지역에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위약금의 50%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시 기상 악화 문제로 좀 돌아가서 뭐 날씨를 보니까 그날 비가 올 것 같다 해서 미리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은 조금 어렵다, 받을 수 없다라는 네. 거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환불 금액이 다르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성수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주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그 사연자분이 여름철 취소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여름철 성수기 주말로 한번 기준을 살펴보면 야 여름철 성수기 주말이면 완전 피크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노쇼 나오면 진짜 하장님 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때가 성수기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있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여름 성수기로 정하고 있고요.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이요. 이게 여름 성수기 기간이라고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또 공휴일 전날을 주말을 보고 있고 예정일, 그러니까 내가 이용을 하는 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약하고 오늘 취소하면은 네.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다 오늘 취소. 네. 어머, 그럼 계약 당일인데 10일이 약간 적게 남았어. 그럼 그래도 네, 그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당장 내가 숙박을 체크인 해야 되는데 오늘 예약하고 오늘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원래 사장님 입장으로 얘기를 듣다가 나도 같이 여행 가는 느낌을 듣다 보니까 입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거든 내가 지금. 근데 굉장히 여행 때문에 좋아하고 있네요. 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사업자가 또 사업자 책임으로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배상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겨울 성수기도 앞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가철에는 펜션 이용객이 사실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들이 엄청 힘드셨는데 이런 환불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자분들도 소비자한테 펜션 이용 정책이나 뭐 어떤 규칙들을 잘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소비자도 그걸 잘 인지해서 이용하는 게 분쟁을 가장 예방하고 뭐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되는 길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기준, 정책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상호간의 존중, 배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조금 있으면 분쟁도 조금 줄고 우리가 얼굴 붉히는 일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펜션이나 숙박업을 저희가 예약하고 다시 취소하는 게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뭐 당일날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여행을 가실 때도 기분 좋은 숙박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이게 또 꿀팁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일날 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매번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일날, 네, 그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일단 CCBB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소비자원 기업 성장 응답센터에 SOS 한라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캐치해서 사연에 잘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